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다른 장면들 좀 얘기해 보자면은 네. 이제 저는 구웅이 원래는 구웅한테 되게 까칠하게 대하고 관심 없는 척 하다가 구웅이 유미와 만난 후에 자기하고 너무 잘 맞다고 하자 질투를 시작하는 서세희 아, 모습이 저는 서세히.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 약간 이런 거였지. 처음에 약간 유미하고 소개팅을 나간다는 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약간 막 이렇게 조금 약간 뚱한 표정을 짓긴 아, 했는데 그렇죠. 이제 소개팅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평소에 관심 없는 척하다 거 봐라 결국에는 너 생각해 주는 거 나밖에 없지 약간 이런 코멘트를 날리려고 했는데 어.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너무 잘 맞다는 거야 웅이가 웅이가 그냥 유미하고 너무 어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너무 좋다고. 너무 반해가지고 취향도 너무 잘 맞고 심지어 개그 코드도 비슷하던데 막 이러면서 눈치 없이, 너무 좋아. 눈치 없이 자기 개그 재밌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야 서세이가 어. 그죠? 그러면서 약간 뒤돌아가는 이제 웅이를 살짝 돌아보면서 약간 눈빛을 야리죠. 어. 근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듯 돌아보는데 얼굴이 아주 예뻐가지고 더 쌍년 같았어. 예뻐가지고.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서세이 역할에. 원래 그 못 먹는 찔러나 보다. 이게 아니고. 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서세 입장에서는 뭐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기가 먹기 싫은 감이지 여기서는 그죠? 예. 근데 남 주긴 싫고 약간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연기를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가지고 왜 그 생각이 많았잖아 처음에 예. 사귀기 시작할 때 이제 바로 이제 유미가 궁하고 바로 사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 그 탄민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네네. 채우기가 네. 탄민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짝사랑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요렇게 어떻게 보면 까이고 나서 금방 또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맞나 막 이런 고민을 좀 하잖아 네네. 유미가. 그런데 그런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미의 답장이 없어가지고 웅이는 수염까지 자르게 되잖아요. 아, 수염까지 수염 밀게 때문인가? 되는데 수염 때문인가 그러면서 아니야 개그는 너무 재밌어 했다고 막 근데 이러면서 옆에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그 너 수염 밀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수염 맞아 빼면 맞아. 더러워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기에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는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한 묘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구웅이 어제 준 그, 이제 백반집에서 줬던 사탕 있죠? 그 네네. 식당에서 주는 네. 사탕. 그거를 이제 유미가 하나 먹잖아, 버스 정류장에서. 네네. 그러면서 약간 당을 충전하고 유미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제 구웅한테 답장을 하게 되잖아. 아, 역시 이런 단 것들 거를 줘야 굉장히 되나? 맞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인데, 예. 이런 사소한 상대의 행동들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둘 관계가 이제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 요런 묘사도 굉장히 섬세하고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습니다. 사귀게 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음. 헤어질 때도 그렇고,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큰 사건으로 이제 바뀌게 점점 되는 거죠. 이어져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연출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 예. 드라마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답장이 그, 도착한 순간에도 보면은, 그 구웅 핸드폰 위로 떨어진 구웅의 깎은 수염들, 이런 연출 있잖아. 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서정적이고 섬세하더라고요. 그 봉삼 씨가 굉장히 그 섬세하게 보셨네요. 아니, 굉장히 연출이 좋더라고, 드라마가, 확실히. 어. 되게 깔끔했어. 그랬습니다. 이게 트렌디한 드라마면 사실 좀 약간 막 그 거칠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조금 생략적으로 빠르게 템포를 가져갈 수도 있는 예. 부분인데. 근데 음, 그렇지 음. 않고 되게 섬세하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음.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았고. 그래가지고, 하필 또 보면은, 그 막 구웅이 적극적이었는데, 그 유미가 생각이 많은 타이밍에 핸드폰도 고장나 버리잖아. 예. 답장을 못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웅이 이제 유미 회사 앞을 찾아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눈치 없이 또 이루비는 나와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탄민호를 차지하겠다고 빨리 웅이 오빠한테 전화해보세요 언니. 전화하면 바로 데리러 올 텐데 막 이러면서 막 오지랖을 부리죠. 루비가.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놓고 막 독한 말을 내뱉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숨겨왔던 카드 이런 거를 살짝 내보이면서 막 독한 말을 하잖아. 루비한테. 그 순간에 구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그렇죠. 가지고 딱 등장하게 딱 되는데 우산을 씌워주면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드라마가
그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감정을 약간 롤러코스터를 잘 태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만큼 막 모든 상황이 싫고 막 몸은 아프고 막 구질구질하고 이런데 그 순간에 정말 반전으로 구웅이 나타나면서 딱 우산을 씌워주면서 얼굴이 딱 드러나는데 거의 이 구웅 등장씬은 제가 봤을 때 늑대의 유혹 강동원 이후로 최고의 등장씬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뭐 들었어요.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죠. 진짜 근데 확실히 뭐 안보현 씨도 잘생기긴 했지만 뭐 잘생기고 안 잘생기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와 거기에서 오는 좀 임팩트가 있더라고 그 딱 등장씬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그 장면 이게 굉장히 막 감정적이었다. 그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고 막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그 세포들이 나오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실사 장면들에서도 이 유비의 감정에 의해서 이 드라마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꼭 그 애니메이션 장면뿐만 아니더라도 요 실사 장면만 보더라도 막 이 감정에서 막 휩쓸리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웅이가 진짜 유미하고 잘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서세이가 그 추억 소환 스킬을 시전하죠. 술집 동동두 집에 불러가지고 그죠? 여우짓을 시전하는데 진짜 그 막 술 취한 척 하면서 우리 옛날에 갔던 그 집 있잖아 홍대에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 지나쳐. 근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그냥 뭐 자꾸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그 서세이를 자꾸 칭찬을 하시는데. 너무 예쁘던데요? 근데 확실히 이쁘기도 이쁜데 네. 정말로 그럴 것 같은 나를 놓고 어장관리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얼굴이 그런 관상이 어장관리할 것 같은 관상 아닙니까? 뭐 좀 잘 어울리긴 하던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여우짓을 간파하고 네. 웅이가 곰모드로 모든 공격을 막 방어해내잖아. 그것도 재밌더라고. 그 장면도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아예 진짜로 곰탈을 쓰고 실제로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진짜 여우짓 하는 거를 모른 척하는 모르겠는데 합정 홍대 어디 막 이러면서 글쎄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그 장면. 굉장히 재치 있는 연출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지. 그러면서 굉장히 그 둘의 연애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공간 간의 에피소드들 굉장히 좀 이어졌던 것 같아. 왜 그 여자인지 몰랐잖아 처음에는 유미가 서세이가 네. 같은 회사에 이제 3명의 친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서세이라는 친구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여자고 그 친구하고 굉장히 오래됐고 가깝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그 여자 동료를 계속 신경 써야 한단 말이야 유미가. 불안감에 쌓여있죠. 그런 에피소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일날 이제 웅이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생일 선물을 받잖아. 근데 유미가 엄청난 커다란 상자를 웅이가 줘가지고 그거를 막 하나씩 하는데 상자 속에 또 상자 있고 상자 속에 또 상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꺼냈는데 보조 배터리야. 그러면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게 상자에 비해서 보조 배터리가 나오니까 너무 실망을 하잖아. 유미가. 많이 실망했지. 약간 어떻게 보면 속물 같은 느낌의 어떤 연출인데 연출이 그런 연출인 거죠. 약간 들렸어요. 그 속마음이 이 새끼가 약간 대사가 저는 들렸어요. 닥터님은 뭐 요런 에피소드들 좀 없었나요? 저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봐도 뭐 그런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고. 혹시 신봉삼 씨는 있으셨나요? 나는 좀 옛날에 진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에 막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PC방에서 같이 앉아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는 때가 있었어. 게임을 하면서. 근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나 하던 게임하고 자기도 뭐 이제 약간 그때 카트라이더인가 했단 말이야.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자기 이제 일하는 직장에 이제 동료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 카트라이더를. 그랬는데 나는 별 생각이 없었지. 그냥 카트라이더 뭐 여자들 하는 게임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는. 그랬는데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동료가 남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신경이 확 쓰이는 거야. 저 직장 동료는 뭔데 갑자기 내 여자친구랑 게임을 하고 있지? 게임까지 같이 해? 뭐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자주 게임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너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게. 평소에 막 게임방 가고 게임 많이 하고 나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남자 동료랑 게임을 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 남자야? 허허 이러면서 그 순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그거는 뭐 유미와 같은.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남자구나, 막 이렇게 됐던, 이런 에피소드들도 좀 있었고, 다른 얘기는 그 생일 선물 받은 에피소드하고 보면서 좀 생각났던 거는 그런 일도 있었어. 나도 그때 생일이었나? 뭐 그랬어.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백화점에 일하던 친구였어. 네, 네. 그 당시 여자친구는, 네. 그 인물을.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이제 좀 준비해 줬는데 마침 자기 이제 매장 근처에 이렇게 다른 매장에서 네. 이제 할인 행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물을 좀 사왔어. 이렇게 사왔는데 운동화를 사왔는데 네. 내가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는 것 자체가 조금 굉장히 설레더라고. 이렇게 개이득인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랬는데 운동화가 진짜 그때는 지금이면 안 그럴 텐데 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운동화가 내가 생각했던 브랜드보다 살짝 별로인 이거 진짜 선물이네. 어떻게 운동화를 주는데 그거 브랜드를 따지고 앉아 있어? 정신이 어디로 막힌 거야 도대체?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도 내가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약간 그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야. 나이키 받을 줄 알았는데 약간 프로스펙스였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프로스펙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아하. 네, 그때 헬스장 다닐 때 운동하면서 신으면 되겠다 막 이러면서 조금 약간 그때 리액션 로봇을 급하게 꺼냈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쁜데 운동하면서 신는 건 보통 그 잘 안 신는 운동화로 쓰거든요. 그렇지. 그때 이미 눈치를 챘을 거야 아마. 챘을 거야. 눈치챘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지나고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을까. 그냥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선물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잖아. 진짜 사실. 쓰레기였네요. 탑 쓰레기였네.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어떤 추했던 과거가 좀 떠올랐습니다. 저의 에피소드들이.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솔직할 나이니까요. 그때 진짜 어렸을 때였어. 20대 중반 막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솔직한 나이일 겪었던 때고 에피소드들이라서. 젊을 때부터 쓰레기였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는 아까 서세희 얘기를 해서 저 서세희 얘기를 좀 더 같이 이어가고 싶은데, 네네. 서세희가 이제 직접 주변에서 저는 딱 그런 사람,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장 관리하는 것들. 근데 진짜 있을 것 같은 캐릭터이긴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서세희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화내는 캐릭터인 걸 좀, 공감은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어장 관리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네. 약간 여왕벌 같은 캐릭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 상황들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은 못 견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네네.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동안 구웅이 이제 계속 솔로로 있을 때, 그러니까 구웅과의 둘만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사람 말고, 구웅과의 관계만 네네. 놓고 봤을 때, 그동안 구웅이 계속 솔로로 있을 때, 근데 그때는 그때 좋았으면 고백을 그렇지. 하던, 자기 마음을 티를 내던, 자기 마음을 전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네네. 안 했다는 거는 약간 드라마에서 그 유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자기는 가지기 싫고 남주긴 아깝고 약간 이런 맞아. 심보도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아니면 진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구웅이 계속 그 솔로로 이렇게 지내왔다면은 그리고 자기 곁에 계속 있으니까 언제라도 얘는 내가 사귀려면 사귈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확실하게 구웅을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자각을 못한 거지. 자기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 건지. 근데 이제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다가 이제 구웅이 갑자기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자기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 서세희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전까지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몰랐으니까. 실제로 원작 웹툰보다 드라마에서 그래도 조금 더 서세희의 마음이 그려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서세희의 마음이 원래는
그냥 스테레오 타입의 쌍년이었는데 그냥 그래도 어느 나쁜 정도 좀 년이었는데. 이해가 됐다. 그냥 나쁜 년이었는데 어느 정도 서세의 마음이 공감이 갔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연애에도 이 상도덕이 있는데 말이야. 이 연애 중인 사람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건 서세이가 네네.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맞습니다. 유자청 네네. 줄 때만 해도 사실 그때는 음. 유미랑 사귀기 전이니까 뭐 그럴 수 음. 있어요. 사실 뭐 네네. 얘한테만 웅이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 애한테도 다 그렇죠. 같이 준 거니까. 같이 줬으니까. 뭐 그거에 네네. 대해서 뭐 사귀기 전이니까 뭐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연애한 후에 뭐 SNS에 같이 있는 사진을 뭐 남자친구인 것처럼 막 올린다던가 아니면 막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곰으로 변하게 만들게 그 술자리에서 괜히 여짓을 괜히 한다든가. 옆자리 가가지고 여우짓 하고 막 추억 어. 꺼내고 막 약간 이런 짓을 한다던가. 나는 그 부분에서 제일 별로였던 것 뭐야? 같아. 그 생일 선물 사준 거를 같이 고르러 갔었던 어. 거잖아. 그거는 안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유미가 이제 웅이한테 생일 선물을 받고 이제 같이 스튜디오로 오게 되는데 작업실로 오게 되는데 그 생일 선물 받은 목걸이를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잘 어울리신다면서. 안 그래도 웅이가 고르는 걸 힘들어해서 같이 가서 골랐다면서. 그런 얘기는 진짜 할 필요 없는 얘기거든. 그거는 그건 아예 대놓고 니를 내가 깔아뭉개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 너를 진짜 기분 나쁘게 하겠다. 마음 먹고 한 거지. 그런 의도밖에 없잖아. 그거는 어떤 식으로도 그거는 합리화가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근데 너무 약간 쌍년 오브 쌍년이었다. 근데 뭐 뒤쪽에 뭐 그거보다 더 되는 게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뭐 뒤쪽에서는 확실히 이제 자기 마음을 인식했으니까. 아까 아예. 술 먹을 때 어쨌든 그 술자리 음. 끝나고 길에서 걸어갈 때 약간 팔짱 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도 이 네네. 남자들이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저도 그렇죠. 여러 번 당해보기도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랑에 빠졌나요? 아니요, 사랑에 전혀 빠졌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 연애를 그렇죠.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행동에 좀 서스름 없는 캐릭터가 있고, 그게 상대방을 헷갈리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저 같은 경우에 또 미대를 나오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 많은 학교를 다녔잖아요. 대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많아요. 여자분들도. 근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좀 스스럼 그러니까 없이 이성 하시는 친구지만 분들도 있고. 그냥 남사친으로서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로 의도를 가진 여왕벌 캐릭터 같은, 서세희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세이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이제 이게 친한 친구니까 하는 프레임을 자꾸 씌우잖아. 맞아. 그게 안 좋은 그러니까 거지, 이게 내가 약간 봤을 때. 그런 게, 친구인데 이거 안 돼? 너 찌질하네. 약간 찌질한 프레임 씌우고. 새끼, 이건 내 잘못이라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우린 친구인데? 약간, 그러니까, 친구인대로 끝나버리잖아. 친구보다 사귄 여자친구가 더 중요해? 이 새끼 하면서, 나쁜 새끼 하면서, 그죠? 약간 남자들 간의 의리, 약간 이런 거 맞아. 따지듯이. 맞아. 진짜 그 이성 친구 간에도 그 약간 그런 게 있다고 계속 약간 강요하는 듯한 느낌? 그런 맞습니다. 너 이거 인정 안 하면 너 쿨하지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지. 아예.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웅이 입장에서는 얘가 뭐 나한테 막 그런 그러니까 수작을 벌이는 것 같은데도 상대방에서 이거 친구 사이 이럴 수도 있지 해버리면 자기만 똥되는 거니까 자기만 이상한 사람 돼버리니까 그렇게 얘기도 못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칠 노릇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졌나요, 아니요. 닥터장님? 아니, 발장 한번. 아니요. 남자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설레겠지만 맞아요. 이 여친이 있는 상황에서 하면 곤란하겠죠. 이게 쉽게 쳐내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맞아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그 관문이 있었죠. 같은 건물에 이사 가는 장면은 이게 제가 보면서도 이게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이사 간 것 자체만 해도 의도가 굉장히 다분히 느껴지는데 불순하고 그죠?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그렇죠. 맞습니다. 유미는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닌데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플러스해서 더 뭐 빌린다는 명목으로 계속 들락날락거리잖아요. 이 남녀 사이에 말이야. 서로 집을 들락날락거리고 이거 얼마나 위험해 보입니까 이거. 현재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네. 이거 들락날락거리는 게 굉장히 음. 위험해 보이죠. 제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강조해? 넘어가 이 새끼. 알겠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유미가 네네. 화내는 것도 이해가 다 가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실하게 서세희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은 엄청 통쾌했었고. 개 사이다였어요 진짜. 진짜. 계속 시원. 그러니까 그 유미 캐릭터도 그렇게 막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항상 원래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던 거예요. 서세희한테 맞아. 막 맞습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이게 결국엔 유미도 폭발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게 엄청 통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근데 또 웅이가 유미한테 유비야 이러면서 막 유미를 또 이렇게 부르면서 그만하라고. 그만해라고 이렇게 하길래 나 보면서 웅이야 그거 아니야. 웅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지금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어떻게 됐나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회사 구성원인 그 세희를 포기하면서까지 걔가 회사를 나가게 되잖아요. 포기하면서까지 그 유미를 지키는 모습에 그래도 이 연애가 유지는 되겠구나 안도감이 들면서도 이 뭔가 그 굉장히 세희를 쳐냈는데 이게 뭔가 후련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맞아. 둘 다 그냥 약간 좀 찝찝하다. 상처뿐인 영광. 서로가 같은 그런 상처뿐인 느낌으로.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저도 많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입장차로 다투는 남녀 심리를 굉장히 잘 그렸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러니까 세희로 인한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유미가 이별 카드를 마음속에 딱 품게 되잖아. 거기에서 네네.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별 카드를 마음에 품게 되면서 오히려 웅이와의 사이에서 자기가 더 많은 조금 선택과 행동들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희를 보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전에는 이제 이별 카드가 없을 때는 웅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자기가 분명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걸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 했는데 헤어져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이별 카드를 마음에 딱 품으니까 이제 서세희가 웅이 너한테 좋은 친구가 절대 아닌 것 같고 구웅이 곁에 좋은 사람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연들이 계속 찾아올 때마다 똑같은 행동으로 너의 연애를 계속 망칠 거다. 저 여자는 서세희는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시원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별 카드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부분은 조금 약간 슬픈 부분이 있었어. 그죠? 아니 근데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면전에서 서세희는 듣고서도 마지막까지 그 구웅이랑 아예 그 연락을 끊지는 않잖아요. 나가긴 나가지만.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렇죠.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자기 합리화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 여자는 니랑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지만 나는 친구로서 계속 네 옆에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옳았다. 약간 이런 그 합리화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에는 이렇게 쳐내긴 했는데 아직도 그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그래가지고 연락하고 만약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드라마지만 실제라고 쳤을 때 유미하고 헤어졌어 웅이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세희하고는 화해하고 이래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서세희 같은 년들이 어떤 얘기하는 줄 알아? 거 봐 그때 내 그 여자 별로라고 그랬잖아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하면 내가 화날 것 같은데. 뭐? 네가 웅이라면? 아니 그냥 시청자로서도 화날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다. 그 여자는. 그래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미가 그렇게 개 사이다 발언을 면전에서 날렸을 때 굉장히 시원한 부분이 또 있지 않았나, 통쾌하지 않았나.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장면도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고 보면은 조금 그래가지고 여러 위기를 넘기면서 둘의 관계가 계속 무르익어 가잖아요. 네네. 그래도 무르익어 가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각자 서로를 위한 노력을 조금씩 해나가는 에피소드들도 계속 그려집니다. 보면 유미가 나중에는 이제 웅이와의 관계에서 이제 더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애교를 연습하는 모습이라든가 그죠? 좀 못 보겠더라고요. 네. 떡떡 이런 것들.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런 모습들 재밌게 에피소드가 그려지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은, 네. 그, 웅이는 오히려 자기한테 조금 중대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유미한테 계속 숨기는 요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네. 그건 이어지는데,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유미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상황적으로 못 그러니까. 얘기할 부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뭐 유미가 조금 걱정할까봐 말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었는데 조금 자기 중심적인 구웅의 심리가 굉장히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죠? 그렇죠. 자기 또 순위가 그러면서 1위였으니까. 맞습니다. 1위에서 변한 적이 없었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미하고 웅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좁힐 수 없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좀 보였다.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제 유미도 어떻게 보면 부서이동이라는 약간 자기 삶에서 좀 큰 변곡점을 맞닥뜨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서로가 사랑하는 감정과는 별개로 각자의 삶의 어떤 변화들, 뭐 현실적인 상황의 타이밍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지는 연인의 모습들을 굉장히 잘 그려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슬프게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유미는 그렇죠. 옹이에 대한 이제 감정이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옹이가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뭐 남녀를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남자로서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자신의 처지 때문에 관계의 발전 앞에서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 되게 좀 와닿더라고. 공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 네네. 나는. 요즘에 아무래도 이게 뭐 집값도 비싸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물론 뭐 유미가 뭐 집 사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그렇게 하진 맞습니다. 않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되게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 그렇죠. 정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웅이가 그렇죠. 지금 유미 집에 얹혀 사는 얹혀 사는 부분들을.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는 남자로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맞아. 아까도 얘기했는데 순위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유미는 뭐 사귀는 사람이 그러니까 웅이가 거의 1위로 바뀌고 1위고. 뭐 이랬잖아요. 사귀고 나서는 20위 내에 거의 다 웅이와 관련된 네. 요런 걸로 쫙 다 바뀌었고 근데 웅이는 마지막까지 웅이 자기가 계속 1위였다가 뭐 한 번 뭐 잠깐 바뀌고 하긴 하지만 계속 웅이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 캐릭터들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렇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적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좀 약간 공포심이 다들 있잖아요, 우리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또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그걸 우선순위로 하시는 분이 좀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네. 드라마가 굉장히 잘 그려내지 않았나,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형태의 사랑의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예.